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 5시 15분 지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증시는 휴장입니다. 예, 5월 1일 노동절, 네, 근로자의 날. 그래서 뭐 메이데이,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출근을 하셨겠지만 뭐 학교도 쉬지 않는 날이지만 예,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오늘 쉬는 날이다. 그래서 뭐 공장 뭐 주로 이제 산업체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죠. 예, 이런 날 쉬는 분들 많이 계시면 뭐 장사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뭐 그런 증시는 쉬는 날이지만 예,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예, 1심만 2년 걸린 거 예, 대법원에 상고 올라온 지 9일 만에 초고속 판결을 내린 거죠. 예, 희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장 이름 예, 안 잊어먹겠네요. 예, 조이대니까 희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는 뭐 재판 기록이 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 된다 그러죠? 예,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 된다는데 뭐 6만이라 치고 제가 한 시간 동안에 책 읽는 스피드가 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소설책인데. 예, 6만 페이지. 예, 한 시간에 저 같은 사람이 30페이지씩 읽으면 얼마 걸리나요? 이 나누고 공 하나 빼면 2000시간 걸리네요. 2000시간. 예, 2000시간. 다 읽는데, 읽어만 보는데,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만 보는데 2000시간 걸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기준으로. 네. 근데, 예, 대법원에 올라온 지 9일 만에, 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9일.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예,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9일이면은, 뭐 아무리 그 밑에 대법관들 밑에 뭐 연구원들이 있죠. 한 10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헌재도 한 10명씩 있다는 거 보니까 대법도 한 10명씩 있겠죠. 10명이면 1인당 200시간은 걸리는데 20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 잡아도 읽는 데만 열을 8, 8, 200, 10명이니까 1인당 200시간 나누기 8, 하루 8시간이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읽을 수는 없겠죠. 근무 시간에만 읽을 테니까. 예, 8시간 200 나누기 8시간 하면 며칠이냐. 8, 4, 8, 3, 24, 8, 2, 16에다가 8, 2, 25일 걸리네요. 예, 25일 걸립니다. 25일. 최소한 기록 넘어와서 읽는 데만 6만 페이지 10명의 대법 연구관들이 읽는 데만 25일 걸립니다. 이거 근데 9일 만에 나왔다. 읽는 데만 25일 걸리는데 9일 만에 나왔다. 예. 안 읽었단 얘기죠. 예. 네, 미리 짜놓은 각본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중에서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이 찬성 인용이고 2명이 기각이었기 때문에 10대 2네요. 예. 우리나라 법조계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한 명은 약간, 예, 한 명은 약간 0.5적인 입장을 취했죠. 예. 그래봐야 뭐 9.5 대 2.5 정도 되지만, 예, 이 사람도, 예, 완전 반대는 아니기, 완전 기각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에 집어넣으면 10대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나라, 예, 사법부의 현실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제가 사법부와 관련된 뭔가를 할 때 들었던 생각을 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예,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예,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생각이 있어도 어차피 판결은 지네가 할 거니까, 예, 다 그놈이 그놈이라, 정관예우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이 건으로 인해서 뭔가, 예, 재판에 회부되고 판결이 나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짓들 그냥 대놓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재판하니까. 그렇습니다. 시대 유감 또는 뭐 얘기들 뭐 많이 나오죠. 사법 쿠데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예,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런 판결이 나온 건 다, 예,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결론이 나온 건, 음, 그들이 얼마나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예, 좀 끌어내려야죠. 네. 네, 지금 뭐 사법 쿠데타니 뭐 이제는, 예, 사법부도 다 투표로 하자, 선출직으로 하자 뭐 이런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제도적으로, 예, 바뀌기 전까지는 이 꼴을 계속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음. 제가 좀 아까 뭐 오늘 뭐 별일 없는 날이고 해서 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예, 원래는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죠. 법률심. 그다음에 1심, 2심이 이제 사실심. 사실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증거 능력을 다투고, 예, 그 증거가 채택이 되고 인정이 되고 뒤집히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올라와서 대법원까지 와서 하는 거는, 대법원은 주로 이제 법률심이죠. 이, 이 법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 재판에서, 예, 재판에서 무리 없이 법률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이상한 걸 갖다 집어넣느냐. 예, 그런 것들 판단해주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대법원도, 법원은 법원이니까 자기들이 판결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이상하게 조금 들렸던 게 하나가 있는데, 뭐, 뭐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무슨 그 국토부에서 뭐, 뭐 협박 같은 걸 했다는데 그 협박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심에서 했던 얘기를 대법원이 부정하는 거죠. 예. 사실심에서 이런저런 증거나 다른 것들을 취합해서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대법원 자체가 그거 증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사실심을 해버린 거죠. 네, 뭐 하지 말란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하지 않는 짓을 했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이유가 있다, 있었다. 그렇다면, 예, 대법원 자체는, 예, 내란 세력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예, 짱구 좀 돌려봤는데 그럴 일은 없다. 오히려 뭐다? 예,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 친일파들, 식민사관 가진 애들이 막 튀어나오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정권에서 부정하게 했던 놈들 다 튀어나오죠.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튀어나왔죠. 예. 적어도 현재 있는 대법관 13명 중에 한 명은 뭐 법원 행정처장이니까 판결엔 참여하지 않고 12명으로 구성이 되는 14명에서 한 명이 한 명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서 행정 업무만 보기 때문에 한 명 빠져서 13명인데 한 명이 오늘 기피 신청했죠. 노태악 선관위원장. 이 사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나는 빠진다. 이렇게 해서 12명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윤석열 친구나 마찬가지다. 내란범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습니다. 사법 카르텔의 일환들이고 이거는 단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 정권이 됐건 어떻게 됐건 이들이 한 절차나 행위, 탄핵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들이 한 행위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6만에서 7만 페이지짜리 소송을 1심 하는 데만 2년 걸린 이거를 9일 만에 끝낸다. 이 말이 안 되죠. 판결의 세부 내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시간 자체가 안 된다.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1심만 2년, 항소심 빼고 2심 빼고 1심만 2년. 근데 9일 만에 대법 판결. 이제는 검새들에 이어서 이제 판사들이 됐습니다. 판사들. 제가 예전에 무슨 법 관련 세미나 한번 가서 법원행정처장도 보고 다른 판사도 좀 보고 했는데 판사들은 뭐 딱 얘기하는 게 그렇죠. 딱 품이 있고 기품 있게 딱 얘기하고 앞에 있는 청중들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얽히면 이제는 그 본색이 드러난다 이런 겁니다. 오늘 좀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 뭐 별로 보고 싶은 뭐 방송 찍고 싶은 기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 볼 건 봐야죠. 이거 이제 어제죠. 어제인데 어제는 무슨 날입니까? 어제는 4월 30일이고요. 그리고 위클리 옵션 목요일물이 어제 만기죠. 오늘이 목요일인데 오늘 만기물인 위클리 옵션 목요일물이 오늘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가 만기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휴일이죠. 5일, 6일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물은 이제 7일, 수요일이 이제 만기일이 되죠. 재밌죠? 7일이 만기일인데 8일은 또 목요일물 만기일입니다. 계속 만기 왔다. 요새 무슨 광고 뭐 많이 뜨죠. 자동차 보험 만기. 그래서 다음 주는 이틀 연속으로 만기일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변동성은 그저께나 뭐 어제나 뭐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큰 변동 없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그럴 만한 위치이긴 하지요.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이 동네에서 지금 뚫을까 말까 이렇게 저항 받고 뭐 이런 겁니다. 여기를 뚫어야 그래도 정고점에 대한
네, 희망을 품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뚫을까 말까, 뚫을까 말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그저께 한번 살짝 대가리를 내밀었으니까 어제쯤에서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뭐 맘같이 그렇게 되지 않죠. 한번 시도했다가 또 며칠 걸려서 며칠 또 깔짝 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살짝 기대를 해보긴 했는데, 뭐 여지없이 여기 닿자마자 밀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이거고, 다음 위치는 뭐, 일단은, 그래도 가려면 한 5포인트 정도는 가줘야겠죠.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뚫고, 여기에, 예, 요 갭 저항선이 있긴 하지만 너무 가깝죠. 네, 물론 요새 움직이는 거 봐서는 여기도 걸릴 확률이 있긴 한데, 그래도 기대는 조금 더 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조금 더. 네, 3, 4, 5. 아니, 선이 딱 3, 4, 5에 안 걸리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마침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지지를 받았던 2번 정도 지지를 받았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복귀하고. 물론 내려올 때는 그냥 한 방에 훅 뚫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5단위니까 목표를 요 정도, 위로 갈 경우에는 요 정도부터 좀 가깝게 하고, 또, 아니면 이제 다시, 네, 회귀를 해야겠죠. 이렇게. 물론 요거는 조금 넓게 잡은 거고, 가깝게 잡으면 뭐 다시 요 정도, 예, 요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340 근처이니까 다시 내려가면 뭐 335로 가든지, 뚫고 올라가면 345로 가든지, 뭐 중간에 여기 한번 걸리든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시원한 맛이 없는 그런 날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뭐 이런 날들이 계속 되면은 뭐 위클리는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뭐 우리 뭐 저점 매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 한 더블 정도씩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다고, 또 그것도 하루 종일 또 차트 지켜봐야 되고 시원한 맛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때는 뭐 5월물 월물 옵션, 5월물 만기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5월물 정도 그냥 툭 던져놓고, 예, 아, 이리 가건 저리 가건 툭 던져놓고 그냥 뭐 가볍게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요. 쓸데없이 뭐 위클리 짜잘하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잃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속 편하게 툭툭 던져놓고 기다려 보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물, 예,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고 여기서 그냥 툭 던져 놓은 거죠. 저쪽 바라보고. 근데 이렇게 뚫렸죠. 그래서 아이고 씨, 아 뜨거라 하고서 이쪽에서 가격 비슷한 거 하나 골라가지고, 예, 그런데 살짝 넣어놓고 양쪽 밸런스를 어쩔 수 없이 맞출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월물 옵션은 뭐 요 정도 던져놨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장중에는 장중에는 이제 위클리 옵션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침에 이렇게 왔고, 보통 만기일에는 1.0 기준으로 1.0에 가까운 그 전일 저점을 갖고 있는 녀석 기준으로 많이 보니까 뭐 아침에 이런 데서 한번 들어갈 수 있고요. 나와서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 한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내려오는 거 보면 갑자기, 네, 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쭉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 잡는 거는 조금 힘들겠다.
여기서 잡는 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근데 어쨌든 들어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게 이거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것들. 네, 요런 것들. 좀 싼 것들. 오늘 뭐, 잃을 수도 있겠지만, 네, 한번 해보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이쪽을 하는 게 낫었다. 예, 이쪽을 하는 게 낫었다. 결국에는. 왜 그렇습니까? 예, 싼 것들은 못 왔죠. 종가가 338.74로 끝났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아웃입니다. 이거는 그냥 고스란히 다 날아가는 거죠. 반면에 이 녀석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얼마로 끝났느냐? 예, 1.24로 끝났습니다. 1.24. 1.24면 거의 뭐 오늘 저점 진입 이 동네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이것 좀 비싼 것 같으니까 이거 들어가자 하고 했을 때는 부담은 덜 되지만 얘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었고 얘는 어떻게 됐든 돌아는 왔다. 예. 그래서 원금 회복까지는 가능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싼 거 사고 싼 거 사고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심적인 부담은 얘를 사는 게 좋지만 네, 그렇다고 얘도 함부로 살 필요도 없었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쭉 무너지는데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천천히 올라가서 쭉 떨어질 때는 조심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별로 사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저점 매매 원칙을 조금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예, 결과는 좋지 않았죠. 예, 차라리 이걸 했다면.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예, 만기가 되는 시간들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좀 부담은 있었다. 그래서 택한 게 이거였는데 예, 그냥 고스란히 날아갔다. 뭐 여기서 좀 벌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벌었으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얘를 기준으로 할까? 전일 저점. 네, 전일 저점 아침에 얘를 기준으로 할까? 0.5짜리 이거를 할까? 기준선이 1.0 위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할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큰 녀석일수록 더 비싼 녀석일수록 예, 신뢰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그러면 얘가 여기 왔을 때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얘를 들어가더라도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서 요 타이밍이죠. 예, 요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았다. 심지어 아주 싸구려 자식도 예, 아주 싸구려인 녀석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6배 정도는 올라가 줬다. 뭐 이런 겁니다. 싼 것들은 그 정도. 좀 덜 싼 녀석은 한 3-4배, 3배 정도 되겠죠. 4배까지는 네. 얘는 비싼 녀석인 만큼 네, 얘도 더블 정도만 움직였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풋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 내려오는데 여기 급해 보이죠? 좀 급해 보여서 많이 안 들어가고 얘보다 조금 싼 녀석을 한 단계 낮은 녀석을 찾아봤더니 예, 여기 정도 도착했을 때 얘가 여기 정도 됐더라. 요 동네 정도 맞더라. 그래서 뭐 많이 부담 안 되니까 조금 사놓고 더블 정도만 기대하자. 네, 딱 그 정도. 그, 더 갔죠. 예, 여기까지 보면 더 갔지만 뭐 여기 기대하는 거는 더블 정도만 기대하니까. 그리고 나서 저점이 새로 생겨서 예, 여기다 그어놓고 내려오면 들어갈까 했는데 안 내려왔죠.
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안 들어간 게 다행이었죠? 예. 들어갔으면 또 쓸데없이 날라갔겠다.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고요. 얘는 이제,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부터는 월요일물을 취급을 해야 되는데, 예. 월요일물을 취급해야 되는데, 월요일물은 만기가 다음 주 수요일이고, 중간에 휴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뭐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프리미엄이 오후로 갈수록 좀 빨리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런 데서 잡을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원칙 그대로 지키면 그래도 이런 거 날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데서 수익을 또 낼 수는 있다. 또 이런 데서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월물 옵션은 뭐 적당한 가격대로 해서 양쪽으로 툭 던져 놓고요. 네, 장중에는 이렇게 위클리로 대응을 하는데 늘 하는 거 뭐 첫 번째는 전일. 근데 전일 종가가 아니고 전일 종가 밑에서 이렇게 시작할 때도 있죠. 이럴 때는 당일 저점 이렇게 그어 놓고 대기를 하면 되고요. 전 같은 풋인데 가격대에 따라서 전일 종가 위에서 시작하는 애들도 있죠. 얘 같은 애들. 그럼 이런 데서 한번 잡아 보는데 좀 비싸다. 좀 비싸다 싶으면 한 단계 낮은 거. 얘는 만만하다. 근데 마침 보니까 얘는 뭐 가격이 좀 만만하다. 그래서 잡으려고 얘가 여기 왔을 때 요 정도에서 잡는 거는 내가 무리는 아니겠다 싶으면 이거 날라가도 큰 손해는 없고 큰 타격은 없고 손해는 있지만 큰 타격은 없고 던져놓고 더블 정도만 기대하자. 아니면 요런 데까지만 기대하자. 전고점, 오늘 고점, 당일 고점 뭐 이런 데 정도까지만 기대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넣어두면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린 거 너무 싼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합시다 하는데 여전히 뭔가 그림이 없죠. 그림이 안 나옵니다. 장중에 이렇게 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어쨌든, 저점 매매의 기본은 이제 딱 두 가지 기준이죠. 전일 저점, 또 당일 저점.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발생한 거고, 오늘 아침에 발생한 거. 아침에 발생한 저점. 전일 저점이냐, 당일 저점이냐, 이런 데서 이제 매매를 한 번씩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저점, 또 당일 저점, 기다리는데 안 와서 안 들어간 겁니다. 당일 저점 들어가는 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뭐가 생겨야 어디를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공간이 여기 좀 생겨야죠.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 위쪽에서 좀 오래 머물고 천천히 내려왔던 거, 이런 거. 천천히 올라가서 빨리 내려왔지만 그래도 공간이 조금 있는 거. 길게 시간 끄는 거. 그래서 여기 닿으면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안 닿아서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안 닿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패턴. 7가지 패턴. 그거.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언급 안 한 건 뭐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종가 매수, 또 시가 매수, 뭐 이런 겁니다. 종가 매수, 시가 매수, 뭐 이런 거. 이것들은 종가 매수나 시가 매수는 크게 뭐 차트를 분석하거나 시장 분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다?
예, 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예. 나는 차트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막 어디 미국에서 핵을 쐈네. 뭐 지금 뭐 어디죠?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뭐 전쟁이 났네 안 났네. 뭐. 예. 그거 뭐 계속 모니터링 뉴스를 모니터링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일 내가 신경 안 쓴 사이에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전쟁 날 수도 있죠. 예. 모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운에 맡겨서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운에 맡기는 그런 배팅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한다? 예. 소액으로 한다. 아주 소액. 극소액. 극소액까지는 아니지만 위클리는 극소액이죠. 예. 얘들은 극소액까지는 아닙니다. 예. 월물은 극소액까지는 아니지만 위클리는 극소액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올라갈 때는 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한 4배, 5배는 예. 전날 넣어놨던 거에 비해서 4배, 5배는 떠서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10배도 그렇죠. 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 시장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날들은 양쪽 다 빠져서 시작합니다. 예, 빠져서 시작했죠. 얘도 빠져서 시작했죠. 전일 대비해서. 예, 평소에는 이런 날들이 많다는 겁니다. 둘 다 빠져서 시작해요. 양쪽에서부터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한다. 이런 거고. 시가 베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막 심리적으로 막 기대하는 것들도 많고 동시효과에서 막 나올 때 조금 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얘도 보면은 이렇게 깔짝 내려왔고 얘는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네, 다시 또 쭉 빠지고 그래서 아침에 좀 프리미엄이 좀 높게 형성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고 얘가 그냥 쭉쭉 이 자리까지 다시 올라가 준다. 그러면 뭐 좋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까지는 올라갈 거야. 전일 종가까지는 막 이렇게 올라가는 때도 있죠. 그거는 어떤 계산되거나 계획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건. 그래서 그 모르는 경우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종가 베팅, 시가 베팅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 잃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산 배분은 자산이라 그러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매입 비율은 매수 비율은 예, 아주 낮은 차원에서 낮은 정도 수준에서 적당히 분배해 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장중에 들어가는 금액들 그다음에 패턴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금액들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백분율로 따지자면 백분율로 따지자면 종가 베팅이나 시가 베팅은 한 5% 정도 5% 정도 이렇게 해서 합이 한 10% 정도 네. 해서 예, 전체 규모를 조금 그 정도 토탈 10% 정도에서 하시면은 며칠 실패해서 며칠 실패하면 그게 좀 많이 줄어들겠죠. 예.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을 하게 되면 갑자기 뭐 아침에 시작할 때 한 서너 배에서 5배 또는 뭐 때에 따라서는 10배 이상 이렇게 시작을 하면 예, 계속 실패하다가 하루 정도 성공하는 것만으로 그동안 며칠 정도의 실패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장중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거 저점 매매 그리고 나서 시장을 쭉 지켜보는데 뭔가 패턴이 이 7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예,
많이 올라갈 거 생각하고 그때 또 일정한 비율을 나눠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한꺼번에 다 넣을 필요는 없죠. 예, 눈치 보면서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쌍바닥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근데 뚫어야지 완성인데 못 뚫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부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빠질 때 일부 한번 넣어보고 돌아가서 여기 뚫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한번 넣는 거고요. 근데 이게 여기로 못 가고 그냥 쭉 빠진다. 그럼 뭐 합니까? 저점 매매하죠. 저점 매매할 수밖에 없죠. 예.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 주기를 바라면서. 네, 뭐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짧게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벤트가 있고 뭐 그래서 오늘 보면 사람 선고문 읽으면서 밑에 종이가 파르르 떨리죠. 네. 지도 자기도 떨고 있더라.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으로 검색했는데 이건 뭐 다 이렇게 뜨네요. 대법원에 유튜브 채널이 없나요? 있구나. 있구나. 이걸 찾은 거였는데 뭐 저것만 보는 것보다 다른 것들도 한번 쭉 보면 되겠고 오늘 뭐 한덕수는 사퇴했다 그러죠. 사퇴하고 내일 출마 선언한다 그러는데 열심히 잘 해봐라.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포천에 갔네요. 어우, 참, 이렇죠. 판결 직후 사퇴. 뭔가 알고 있었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잘 쫓아오고는 계신가요? 제가 뭐 쫓아오라 말아 할 그런 주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조금, 뭐 스스로 그냥 막 돈을 잃으면서 뭐 배우는 건 아니라고 치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돈을 잃는 경험을 이렇게 간접 체험하시면서 스스로의 전략 짜는데 조금 보탬이 되면 되겠죠. 그 정도면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이거 100%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리니까 제가 책임질 수가 없죠. 여러분의 돈은 소중한 거고 제가 그 투자에 대해서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양쪽을 다 보고 있다. 이런 거 정도는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희대의 판결이 나온 대법원이라는 사법부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오늘 희대의 판결을 내렸다. 쪽팔리지도 않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법조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옛날처럼 그렇게 우러러 보거나 그럴 일은 없어졌죠. 오늘로써 사법부의 위신은 한 3단계 정도는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네, 오늘 뭐 다들 느끼시는 게 있을 테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